네, 안녕하세요. 건물 파는 남자 정수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10억짜리 건물이나 주택을 사시게 되면 취득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는 세금입니다. 대신 요즘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시장에 혼란을 좀 주고 있고 규제 지역이나 비규제 지역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건파남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그랬듯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억짜리 건물을 사시게 되면 취득세는 4,6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10억짜리 주택을 사시게 되면 취득세는 적게 나오면 3,500만 원부터 8,600만 원, 1억 2,600만 원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물과 주택의 취득세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죠? 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나 주택이나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세히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부동산 취득세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죠. 예전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별도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취득세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이기 때문에 물건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시군구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취득세는 언제 내야 되느냐? 취득한 다음에 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세대 합산이 적용됩니다. 와이프든 남편이든 가족관계 등록부에 한 가구로 되어 있다면 세대 합산을 해서 취득세를 내시게 됩니다.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 계산할 때 세대 합산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죠.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른 후에 법무사분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맡기게 되죠. 이때 취득세까지 한 번에 맡기는 게 일반적인 사례였습니다. 네, 그래서 법무사분한테 법무사 수수료하고 취득세를 입금해 주시면 법무사분이 등기도 처리하면서 취득세까지 납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자, 그럼 부동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여기 보시면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매매금액, 실거래가. 저희가 이제 오늘 계산할 거는 10억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10억이라고 기재를 할 거고요. 세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율을 적용할 때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나눠져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파트, 빌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물론 상가주택도 포함이죠. 이런 주택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세율이 다르고요. 주택 외라고 보시면 꼬마 빌딩이나 상가 건물, 토지, 땅이라고 하죠. 땅도 주택 외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면적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에 거의 해당이 되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냐 적용되지 않느냐에 해당이 되겠죠. 이건 물론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까지 납부를 같이 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었고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현재 아파트 한 채를 보유 및 거주하고 있고 10억짜리 상가 건물을 매입할 때 내는 취득세는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정한 10억의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 외로 분류가 됐을 때 4%를 적용받게 되는데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4,600%가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매입 시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단위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요. 또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단위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규제 지역에 있는 상가 건물을 매입하시더라도 세대 합산이 없습니다.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서 4.6%만 적용받게 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사례는 주택을 구입하게 된 경우에 취득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읽어볼까요?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고 만기가 되었을 때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주인세대로 입주할 계획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취득세는 얼마가 될까요?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무주택자이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 3.5%가 적용돼서 새로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때 내는 취득세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인 세대가 있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시게 되면
면적은 뭐 거의 다가구 주택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 부분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실 텐데 새로 계약하는 주택이 규제 지역에 있거나 비규제 지역에 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1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다음 사례 한번 보실까요? 네, 두 번째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한 채를 보유 및 거주하고 있고 규제 지역 내에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에 취득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입니다. 이 주택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일반 다가구 빌라나 다세대 주택, 뭐 다중주택, 뭐 상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까지 포함입니다. 건축물 대상상 주택이 들어가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내는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고요. 취득세는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억에다가 8.6%를 적용받아서 이때는 이제 취득세를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되죠. 아래 박스 내용 한번 보실까요? 현재 1주택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됩니다. 새로 계약하는 주택이 규제 지역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주택을 더 매입하게 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에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중과세율 8%에다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0.6% 적용받아서 총 8.6%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맞게 됩니다. 네, 세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보유 및 거주 중이고 주택이 하나 더 갖고 계세요. 이 주택이 뭐 아파트일 수도 있고 뭐 상가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규제 지역 내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게 될 경우에 취득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취득세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세금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취득세는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억에다가 12.6%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아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박스 내용으로 한번 보실까요? 현재 이분은 2주택자이시죠? 근데 주택을 하나 더 매입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3주택자가 됩니다. 본의 아니게 또 새로 계약하는 주택이 규제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에 해당이 되는 주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면적에 상관없이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꼼짝없이 3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세율 취득세 12% 중과세에다가 0.6%의 농업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를 더해서 취득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사례는 세대 합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문 내용 한번 보실까요? 현재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아내 명의로 규제 지역 내에 주택을 사게 되면 명의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도 취득세 중과세가 되나? 네, 그렇습니다. 취득세 계산 시 세대 합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상황도 있을 텐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상황이면 종전 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을 1년 안에 파셔야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끝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이나 아파트나 빌라를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지금부터는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 제출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서를 작성할 것인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고 매입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가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가 건물을 취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주택 취득 시 주의해야 할 점 두 번째입니다. 보유주택수의 세대 합산에 따른 취득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과세율을 적용받는지 안 받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과세율 생각 안 하고 그냥 매입하시면 진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폭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도 고려를 해보셔서 취득세율을 기본 세율만 적용받는지 아니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건물 파는 남자 정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